이번 시간에 우리가 실습할 내용은 RTbase HDB의 이중화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대로 어떤 DB에서 변경이 된 내용을 다른 DB로 복제를 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DB를 가지고 실습을 할 게 아니고요. 두 개의 DB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t_edu라고 하는 유저가 생성했던 RTbase HDB와 rt_edu1이라고 하는 유저를 통해서 생성을 했던 RTbase HDB를 가지고 이중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이중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화는 이중화 포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중화 포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퍼티를 통해서 그 해당 포트 번호를 통해서 이중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tbase.properties 파일에서 이중화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중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tbase.properties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conf 디렉토리 밑에 있는 rtbase.properties 라고 하는 이 파일을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 보시면 프로퍼티 파일 중에 replication port no라고 하는 이중화 포트를 지정을 해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퍼티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DB를 각각 포트를 지금 지정을 해줄 건데요. rt_edu 라고 하는 계정에다가는 21300이라고 하는 이중화 포트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포트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rt_edu를 21300 포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프로퍼티 파일 변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서버는 재구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구동하지 않으면 포트 값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구동이 되는 동안에 다른 DB를 한번 포트 번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t_edu1이라고 하는 유저의 포트 번호를 바꿔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conf 디렉토리 밑에 있는 rtbase.property 파일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중화 포트 번호를 동일한 이중화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두 개의 DB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실습하는 환경은 하나의 서버에서 rt_edu 유저와 rt_edu1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HDB가 같은 서버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가 같을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화 포트를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직접 실습을 진행을 해 보실 때 두 개의 DB를 서로 별도의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중화 포트 번호를 설정해 놓고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DB에다가는 21300이 아니라 31300 포트를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를 재구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구동이 됐기 때문에 이중화 포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 이중화 포트를 가지고 이중화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SQL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중화 객체라고 하는 이중화를 하기 위한 어떤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중화 객체를 만들 때 이중화 객체에다가 대상 서버의 IP라든지 이중화를 할 테이블들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테스트 2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중화하는 방법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요. 컬럼을 이제 C1, C2 두 개의 컬럼만 갖는 간단한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반드시 이중화를 하는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중화를 생성하실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테스트 2라고 하는 테이블도 동일하게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네, 두 개의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테이블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쪽 DB 쪽으로 테이블까지 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 DB에 테이블을 생성했다라고 하면 동일한 이름, 동일한 스펙의 테이블을 마찬가지로 복제할 서버 쪽으로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테스트 1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두 개였죠. 그래서 테스트 2 테이블도 생성을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랭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맞춰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테이블이 이중화를 할 대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중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객체도 create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create replication 하셔서 객체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객체명을 아무거나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라고 하는 절에다가 서버 IP와 이중화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복제할 대상 DB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RT-EDU 계정의 DB에서는 RT-EDU1에 대한 정보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같은 서버 내에 있으니까 로컬 서버로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아까 이중화 포트 RT_EDU는 이중화 포트 번호를 21300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EDU1에 대한 이중화 포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1300 포트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화할 대상 테이블들을 지정해주게 되는데요. sys라고 하는 유저가 테스트1 테이블을 만들어서 각각 테스트1 테이블들끼리 이중화를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두 개를 할 거였죠.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할 경우에는 컴마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중화 객체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는 이제 이중화를 구동시켜서 이중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화 객체도 하나의 DB에만 생성한다라고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일하게 create replication 하셔서 동일한 객체 이름으로 반드시 동일한 객체 이름으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로컬 서버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RT_EDU 유저의 replication 포트 번호인 21300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테이블명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테스트1 테이블과
테스트1 테이블들 간에 이중화를 하고요. 테스트2 테이블과 테스트2 테이블 간에 이중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화를 양쪽 DB 모두 구동을 하게 되면 액티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한쪽만 구동하시게 되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쪽 모두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동시키는 명령어가 alter system, alter replication 객체명 하신 다음에 start라고 해주시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DML을 실행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쪽 모두 지금 구동을 해주게 되면은 액티브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모두에서 DML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각각의 DML이 다른 쪽 DB로 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복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을 한번 아까 생성했던 이중화 테이블을 조회해서 보면은요, 아무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테스트 1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rt_edu 계정에다가 테스트 1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인투 해서 테스트 1 테이블에다가 값을 넣게 되고요. 간단하게 하나의 값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회를 해보면 당연히 C1에는 1, 그 다음에 C2에는 AA라고 하는 값이 인서트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t_edu1 유저에서 동일하게 복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면 이쪽에는 지금 현재 DML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복제가 돼서 1과 AA라고 하는 이런 값이 출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DB rt_edu1 유저에서 한번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2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과 bb라고 하는 이런 값을 인서트를 해보죠. 테스트2 유저를 보게 되면 1에 bb라고 하는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rt_edu 유저에서 테스트2를 조회해서 보게 되면 이제 복제가 돼서 이쪽에도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스트 1에 대해서 딜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겠죠. 근데 딜리트도 DML이기 때문에 셀렉트를 해서 테스트 1 테이블에 대해서 rt_edu1에서 조회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방금 전까지 들어있었던 이 데이터가 지금은 삭제가 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DML을 복제하는 기술이 RTbase HDB에 이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장애에서 복구가 됐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화의 갭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rep_gap이라고 하는 컬럼을 v$ rep_gap이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 뷰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보면 현재 두 DB 간의 갭, 그러니까 데이터의
갭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데이터 갭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쪽 DB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한쪽 DB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는 상황을 재현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차이가 발생을 하는 양쪽 DB 간의 DB의 갭을 어떻게 맞춰주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상황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한쪽 DB는 스톱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DB RT_edu1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스톱을 시켜 놓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하나의 DB에다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을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인서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1에다가 아까 딜리트를 했던 현재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았던 테스트 1에다가 다시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 1000건 정도 되는 데이터를 테스트 1 테이블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건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 1000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이제 갭을 조회해서 보게 되면 한쪽 DB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한쪽 DB는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갭이 발생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해서 보게 되면 양쪽 DB 간에 이런 갭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갭이 의미를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 건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로그의 그 차이다, 로그 값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021건이다, 이만큼이 갭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갭이 이만큼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DB를 복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B가 복구됐다는 얘기는 이제 구동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DB를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 이 갭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동이 되자마자 이중화 갭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중화 갭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테스트 1에 1000건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일하게 1000건의 데이터가 반영이 된 것을, 복제가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티메이스 HDB의 이중화는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의 DB에서 발생이 된 DML 연산을 다른 DB로 복제를 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하는 그런 복제 기술이 알티베이스 HDB의 이중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